여러분들 대부분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게임은 이제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실제 스포츠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에 채택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문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유럽에서 열린 총 상금이 수십억에 달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14번째 국제대회에서 페이커 선수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팀이 대회 최초 5회 우승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게임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게임이 부정적이던 우리나라에서 5, 6세에 게임을 처음 접하고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해서 평생을 게임과 함께 살면서 지금은 열정적인 사업가로 건실하게 일하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부가 끊임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부 공부하는 건물주입니다. 부동산 관련 영상만 올리던 채널에서 게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영상은 게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게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제 기억은 5, 6살 때로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파트도 거의 없었고 동네엔 2층 건물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동네에 전자오락실이 있었고 불량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 해서 당시 부모님들께서 출입을 막곤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저희 형이랑 사촌 형이 오락실을 자주 가서 어린 두 학생이 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오락실을 안 가고 집에서 게임할 수 있게 8피트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컴퓨터가 8피트라는 게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의 장난감 수준인 이 컴퓨터로 몇몇 게임들이 가능했고 저는 형들이 집에서 게임하는 걸 구경하면서 5, 6살에 집에서 게임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집에 있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항상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시절부터는 남들이 보기엔 초등학생 취미로 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을 모아서 슈퍼 패미콤, 메가드라이브,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64 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비디오 게임들을 구매하고 게임기의 소프트를 하나 사면 목표를 잡고 며칠에 걸쳐서라도 악착같이 끈질기게 게임을 클리어할 때까지 시간만 생기면 무조건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6년 동안 반장, 부반장을 하면서 성적도 꽤 괜찮은 편이었기에 부모님께서도 게임하는 것에는 크게 부정적이시진 않았어요. 문제의 시작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철없는 행동들로 사고도 치고 집에도 늦게 들어가며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오랜만에 그때 생각을 하니 한 번 더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게 되네요. 부모님 죄송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쯤에 국내 게임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 스타크래프트가 출시되면서 우리나라에 PC방이라는 문화가 처음 생기고 이때 리니지라는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 게임 속 재화가 현금으로도 비싸게 팔리면서 게임 아이템 때문에 현실의 사기나 폭력 사건들이 일어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던 게임인데요. 그 게임을 몇 시간 플레이하면 현금 몇만 원을 벌 수 있다 보니 친구들과 즐기면서 게임을 몇 시간 하면 게임 속 재화를 팔아서 현금을 쉽게 벌고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놀고 또 게임해서 돈을 벌고 놀고 하면서 너무 자주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를 찾으러 다니시기도 하고 정말 철없이 정신 못 차리고 놀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은 계속 했었습니다. 리니지, 와우, 디아블로, 포트리스, 카트라이더, 프리스타일, 황야, 로안 등등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게임을 했는데 밖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놀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집에서는 또 혼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하는 등 돌이켜보면 유년기와 학창시절은 친구와 게임이 곧 삶의 전부였던 것 같네요. 그랬던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06년 겨울쯤 친구와의 약속으로 코엑스에 나갔다가 우연하게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책을 하나 접하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캐릭터를 육성하고 모험하며 성장하는 롤플레잉 게임을 많이 하고 좋아해서 그런 장르 만화책도 많이 보고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그날 코엑스 안에 있는 서점 진열대에 놓인 겉표지가 게임 속에서나 볼 법한 고대 마법 주문서 같은 모습의 책 한 권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더 시크릿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취미로 게임만 하던 저였기 때문에 독서에는 크게 흥미가 없었을 때였고 책을 많이 읽지도 않던 시절이었는데
놀러갔던 약속장소에서 우연히 게임 속 마법 주문서 같은 책 표지를 보고 처음으로 책의 내용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며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게 되었는데 친구를 기다리는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 수십 페이지를 읽으며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크릿은 당시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분들께서도 읽어보셨을 텐데 책의 주요 핵심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책에 관심도 없던 제가 친구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사소한 작은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신기하게 운이 좋았네. 역시 속담처럼 말이 씨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경험이 몇 차례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반영이 된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신비한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고 평소 근처도 안 가는 서점에서 겉표지가 게임 속의 마법 주문서 같다고 갑작스럽게 느끼게 된 것도 신기하고 시크릿이라는 책이 제 눈에 보여서 책을 잘 안 읽던 제가 홀린 듯 수십 페이지를 읽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재밌는 게임 이야기처럼 읽어가던 저에게 이 내용들이 정말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설처럼 읽고 흘려버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책의 내용이 사실인지 검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타쿠적인 생각이라 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삶과 인생 자체를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처럼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 책을 구매해서 흥미롭게 여러 번 읽게 되었고 작고 사소한 일부터 책에 있는 방법대로 실행을 해보면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사소한 친구의 연락부터 시작해서 뜬금없는 일들까지 신기하게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책을 통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 세상의 삶이 하나의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 같다는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의 마인드로 인생의 여러 퀘스트와 미션 중 원하는 인생 퀘스트를 직접 선택하고 그 퀘스트와 미션들을 클리어해 나가면 수많은 보상을 얻게 되고 반복된 퀘스트와 미션 클리어로 레벨업이 되며 결국 내가 성장함으로 원하고 바라는 성공이라는 최종 보스를 이겨내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의 생각들은 내가 살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등등 저라는 육체적 사람을 게임 캐릭터화하고 내면의 생각 속 저는 게임 플레이어처럼 타인의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제가 스스로 원하는 인생 퀘스트와 미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길어지고 많아질수록 생각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제 생활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고 매일 저만의 인생 게임의 작은 퀘스트와 미션을 충실히 클리어하면서 게임 속 캐릭터처럼 제 생각과 마인드가 스스로 점점 성장해 가더라고요. 그러다 저의 유년 시절부터 15년이 넘도록 까먹고 있었던 저의 미션이자 저의 어릴 적 꿈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봉제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를 보며 아이들의 대통령이나 과학자 꿈처럼 막연하게 저에게는 사장님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저만의 이 미션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찾다가 합법 다단계 물류센터를 운영해볼 기회가 생겨서 마침 운영해보게 되었는데 이걸로 아버지와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됐고 평생을 한 번도 자식을 때리지 않으셨던 아버지이셨는데 저의 24번째 생일에 아버지께 처음으로 뺨도 맞았어요. 결국에는 물류센터는 손해보고 폐업하게 됐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경영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대학에 가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후 프랜차이즈 커피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교 동생들과 카페를 운영했는데 이것도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또 실패를 했지만 실패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인생의 퀘스트와 미션이 또다시 새롭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연세대학교의 프랜차이즈 최고 경영자 과정과 한국능률협회 미래 경영자 과정 등을 이수하면서 사장님이라는 저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마침내 임대법인의 대표를 맡으면서 사장님이라는 저의 미션을 1차적으로는 클리어했지만 계속된 많은 생각들이 스스로에게 또 다음 퀘스트와 미션들을 던져주더라고요.
결국 다음 인생 게임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저만의 퀘스트와 미션을 클리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모습, 살아가고 싶은 모습을 계속 생각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기 위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점점 제가 생각하던 모습이 주변에 보여지거나 나타나고 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이 결국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물이 들어올 때까지 노를 계속 젓고 있으면 언젠가 끝내 물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때 더 많이 노를 저어 나간다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노를 저어 작지만 저만의 미션을 매일 클리어하면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또 올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부동산 투자나 건물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공부하면서 부자가 될 준비를 해보세요. 부동산 투자나 건물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관련 영상을 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나 건물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은 에너지를 담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가 끊임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부호 공부하는 건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